그래도 국민들은 자꾸 희망을 갖게 돼요. 저게 좀 잘 인양이 돼서 우리 아직까지 못 찾은 미수습자 가족들 품으로 네네. 미수습자들을 보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네네. 관련해서 이제 좀 말씀을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선 지금 몇 가지 쟁점들이 있어요 인양에. 지금 제일 주요하게 포인트가 되는 게 어젯밤에 갑자기 해수부가 긴급 브리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램프를 제거하는 절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저녁 8시 30분부터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리고 오늘 새벽 6시 30분 45분경에 절단을 완료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 램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 건가요? 네, 그 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은 한 번쯤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네네. 이제 내항선 여객선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차량을 싣고 카페리라고 흔히 표현하는데, 카페리호. 예, 네. 그러니까 뭐 가까운 근처에 섬이라든지 이런 데 네, 들어갈 네, 때 네. 차량을 싣고서 들어가는 강화도 가고 그렇죠. 뭐 이런 데 예, 갈 때 예. 그런 배인데, 그런 배에서 차량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 네, 입구, 네. 예, 그 입구를 램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작은 배들은 그게 네.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 전면에 거의 그게 전체가 다 램프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세월호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네. 그 차량이 들락날락하는 입구가 배 뒤쪽이죠. 그러니까 배 뒤쪽에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달려 있는. 아, 그런 거라고 선미에 보시면 그러니까 좌현 쪽에 우현 쪽에 네네. 각각 그 하나씩 네네. 이 램프가 달려 있는데 우현 쪽은 이게 닫혀 있는 상태인 거고 그렇죠. 지금 확인된 거는 아직까지 닫혀 있는 상태로 이제 인양이 된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선미의 좌현 쪽은 열려 있다. 네네. 근데 이게 사고 초기에도 발견이 안 됐던 건가요? 사고 초기에는 이제 알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네. 이미 해경이나 헬기들이 도착했을 때는 네. 선미 램프 쪽은 이미 잠겨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이게 이제 해저에 착저되면서 네.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때 당시에 직후에 확인하지 않았으면 네. 이후에 어떤 그 잠수 과정에서 네. 이것들을 어떤 이제 해수부에서 확인을 계속적으로 했으면 모르겠는데 네.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해수부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 네. 그 리프트 빔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세월호를 손상 없이 들기 위해서 밑에다가 이제 그 빔을 네. 깔게 되는데 이게 네. 33개란 말입니다. 네. 근데 33개를 까는 과정에서 33개씩 양쪽 해 가지고 66개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와이어를 와이어. 빔이 네. 이제 33개가 깔려 있고 거기 양쪽에다가 와이어를 걸게 되니까 와이어 와이어가 개수는 66개. 66개인데 예. 그러니까 빔을 까는 과정에서 선체의 어떤 훼손 상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과정이 네. 좀 없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해수부에서는 지금 그게 뻘에 네. 그러니까 쌓여 있어서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 1m 정도가 뻘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런 네네. 주장을 어젯밤에 했긴 한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탐사를 하고 이게 3년이나 그렇죠. 세월이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지났는데 계속 수색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수색 과정에서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큰 게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길이가 11m 그다음에 폭이 7m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큰 걸 3년 동안 못 봤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열려 있었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뻘에 묻혀 있는 네네. 상태이고 처음부터 열려 있었으면 네. 아마 잠수부들이 거기로 들락날락을 했을 거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인양하는 과정에서 열린 것 같아요. 인양 과정에서 열린 네네네. 거다. 그러니까 시험 인양을 1m 드는 예, 작업을 예. 했었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완전히 세월호가 13m 이상 출수하는 과정, 네네. 그 사이 어딘가에서 열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저도 지켜보는 입장이라서 현장에 없어서 네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밖에 좀 추정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는 안 되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짚어봐야 되는데 우선 해수부 차관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이 미수습자 9분이 선미에 계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네네. 이제 선미가 이렇게 굉장히 이제 협착이 돼 있어가지고 네. 이것을 어떻게 좀 할지 그것을 그 고민 중에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네. 또 하필이면 또 선미에 있는 램프가 뭐 이제 그 고정되어 있던 뭐 나사가 풀리면서 이게
덜렁덜렁해진 상황이고 이거를 잘라내야지만 리프팅 빔에 실어가지고 네. 뭡니까 그 반잠수정에 실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절단하지 않으면은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어서 네. 절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해수부의 입장인 건데 좀 이해가 안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그쵸. 이제 국민들에게 좀 납득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구조물의 크기가 말씀하셨다시피 네. 이제 길이가 11m가 넘고 네. 폭은 8m 정도에 달하거든요. 아 7m가 아니라 8m입니까? 7점 몇 미터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제 그게 그러니까 곱하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80제곱미터 가까이 그러네요. 그죠? 이 정도 네. 되는 사이즈인데 그거를 아무리 시야가 탁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인양을 해가는 과정에서 이게 움직일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발견을 못했을 수도 있다. 인정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또 무거워요. 네. 그러니까 뭐 그냥 100kg, 그렇겠죠. 100kg, 200kg 이런 게 아니라 수십 톤에 달할 텐데 무게가. 전체 지금 8,500톤. 네, 그죠? 그 램프 무게가. 램프 무게가. 그러면 램프가 만약에 인양 과정에서 움직이게 되면 네. 무게 중심이 변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무게 중심이 변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리프팅 빔을 이렇게 인양을 하는 과정에서 네. 흔들리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럼 이 과정에서 감지를 전혀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감지를 했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해수부에서 브리핑을 할 때,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작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하기보다는 안전하게 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계속 이제 브리핑을 했단 말이죠. 네, 네. 그리고 선체가 이제 그 올라오는 과정에서 조류가 있기 때문에 네.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과정들을 잠수부를 동원해서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브리핑을 공식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제 브리핑을 확인을 해보니까 저녁 6시 반까지 이걸 몰랐다라고 네, 얘기를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잠수사들이 인양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확인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네. 그 육안으로도 잠수사들이 직접 육안으로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인양을 한 거고 네. 그런데 그 구조물이 열린 걸 확인을 못했다라는 게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님들 지금 동거차도에 계신 아버님들은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뭔가 좀 또 다른 진실 뭘 좀 감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 여태 있다가 왜 밤에 그걸 작업을 하느냐. 네. 이런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작업을 하느냐. 이것도 좀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신뢰 불신의 문제 이런 것이기도 한데요. 이제 지금 이제 그런 포인트들에 대해서 오전 10시에 있을 그 해양수산부 브리핑에서 우리 기자들이 질문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네네. 제일 중요한 것은 선미에 그 우리 그 미수습자 가족들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런 건데 만약에 이제 이게 제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해수부는 뭐라 그러냐면은 컨테이너들이 다 막고 있어가지고 유실물은 없다,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유실될 네. 가능성은 없다고 어제 발표를 했어요. 이철조 단장께서. 네.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현장을 저희가 확인한 게 아니라서 뭐라고 좀 답하기 애매한데 그러니까 일단은 기존의 해수부가 그것들 컨테이너가 거기를 막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국민들에게 공개된 건 없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확인할 수 있는 건 사실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브리핑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네. 지금 상태에서. 그런데 이게 중요한 문제가 어떤 거냐면 네, 그러니까 인양을 하는 거 자체가 지금 해수부의 브리핑을 가만히 듣다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인양 그 자체가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양을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 네, 그러니까 미수습자 수습을 해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사후 활용까지 네. 지금 염두에 두고서 작업을 하는 건데 네, 국민들은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지금 해수부는 아마 그 올라오는 과정에서 만약에 인지를 했다라면 강행을 한 거 무리하게 강행했을 가능성 또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거기에 열려 있는 채로 지금 출수를 하게 되면은 네, 물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막고 있다 한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미수습자들이 지금 현재 가능성이 높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나마 높은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선미 부분의 네, 램프가 그 거대한 램프가 좀 열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출수하는 과정에서 그 내부가 네, 지금 이제 개방이 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출수가 되면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배 안에 차 있던 물이 밖으로 계속 빠지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갑자기 그 수압이 엄청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럼 확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는 자 거 근데 여기에서 그걸 장담할 수 있냐 해수부가 근데 지금 유실 방지 대책 그러니까 그 지금 램프 부분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유실 방지 대책을 지금 했느냐 음, 한 그걸 해놓고 지금 작업을 하는 거냐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게 관전 포인트다. 그러니까 현재로서 뭐냐면 그렇죠. 그 이를테면 그 램프를 제거할 때도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포인트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유족들 혹은 미수습자 가족들하고 협의하고 하는 건지 램프 제거 작업을요. 안 하고 하는 건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거기에 이를테면 유실 방지막 같은 거를 먼저 우선 설치를 해놓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를 절단을 한 작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절단해놓고 그다음에 갖다 붙인 건지 후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게 브리핑을 정확하게 했잖아요. 해명이 안 됐어요. 네, 어제 브리핑을 했는데 그러니까 네. 보도 자료의 워딩을 보면 네. 맨 마지막에 한 줄이 나와요. 네, 어제 배포한 보도 자료에 네. 맨 마지막에 아울러 이렇게 돼 있고 네. 거기에서 이제 그 유실 방지 대책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되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8시부터 절단 작업에 들어갔다라고 했고 8시 30분이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사후에 브리핑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2시간. 자, 그러면은 만약에 유실 방지 대책을 미리 했으면 발견 즉시 했으면 네. 6시 반에 발견을 하고서 네. 위험하다 판단을 해서 네네. 유실 방지 대책을 먼저 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절단 후에 유실 방지 대책을 뭐 하겠다라는 걸 고민을 예. 한다는 건지 예. 언제 한다는 건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 이철조 단장의 주장에 따르면 6시 30분께 그게 열려 있다는 거, 램프가 열려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관계자들이 긴급 회의를 열어서 절단하지 않으면은 이게 인양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절단하기로 결정을 했고 8시부터인지 8시 30분부터인지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관련해서 미수습자 가족들에게도 얘기를 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라도 해주세요라고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제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 절단을 해야 올릴 수 있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그거를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수부가 네.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 그거를 왜 가족들에게 저기 결정을 하라는 식으로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네, 이렇게 할 그쵸. 수밖에 없다라고 네. 일종의 그 의견 전달을 했던 것 가족분들이 받아들일 때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보고를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책임성 있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있었고 네. 절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판단했다 우리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유실방지 대책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책임감 있게. 네, 근데 네.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워딩이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네. 근데 가족분들한테 만약에 기존의 해경이나 해수부가 계속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족분들한테 네. 보고를 하거나 네. 혹은 어떤 거 그 인양 과정에 대한 어떤 이제 의사 전달을 할 때 네. 마치도 그 은근히 가족들한테 이것들을 결정의 문제를 자꾸 떠넘기는 식으로. 당신들이 이렇게 결정했잖아. 네,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런 태도라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예. 그러니까 그 참사 그 직후에 네. 이제 인양을 하느냐 마느냐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에어포켓 문제 네, 있었잖아요. 네, 공기주입 네. 할 거냐 말 거냐. 맞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가족들한테 결정하라고 했던 사례가 이미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유,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 당국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전문가들이- 결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책임감 있게 결정해주고 그것들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보고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러니까 네. 이런 과정이 아니라는 예.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그 나중에 좀 여쭙겠지만 이게 왜 이렇게 인양에 오랜 시간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 그렇게 날씨가 중요하다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날씨가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럼 지난 3년간 이렇게 소조기 때 연사흘간 날씨가 좋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던 거냐 예? 이런 반문을 해수부에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 주신 대로 하나하나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사고 원인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관련이 있죠. 네. 그러니까 자연이기 때문에 네. 이제 직관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누구나 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네. 세월호가 이제 침수되는 과정에서 네. 그 좌현 선미 램프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왼쪽에 지금 절단된 부분 네. 그 틈으로 물이 들어갔을 가능성에 음. 대한 제기가 있었어요 기존에. 그러니까 사고 초기 때부터 이 문제가 그렇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애들 그 영상을 보면 갑자기 배가 기울면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제 겁난 상황이 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건지 그게 이제 이 램프가 풀렸을 가능성? 풀렸다기보다는 네, 거기에 무슨 그 문제가 있을 고무 패킹이 고무 패킹. 예, 이게 그 흡착이 딱 돼서 예. 완전히 물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원래 이제 맞는데 네. 이게 이제 그 한국성급이나 이런 데서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네. 그게 이제 일부 틈이 벌어졌을 가능성. 아, 근데 고무 그게 시정되지 않았을 가능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진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구의 그런- 진술이 있었습니까 그때? 항해사들의 진술이죠. 항해사들의 진술. 예. 예. 그 이미 이제 세간에 알려졌던 건데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 진술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선체 조사 과정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확인이 아예 불가능해진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미 절단을 해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사가 지금 현재 불가능할 것 같아요. 배를 올리더라 하더라도. 이게 근데 굉장히 중요한 사고 원인 세월호 안에 아이들이 그래도 이제 이게 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물만 좀 천천히 물이 좀 늦게 들어오거나 물이 없었더라면 아이들이 네. 좀 이렇게 탈출하는데 굉장히 용이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급격히- 시간의 문제죠. 그러니까 시간의 흔히 골든 문제. 타임이라고 표현하는데, 예. 그러니까 거기가 틈이 벌어져 있어도 예. 물이 물론 이제 많이 들어오긴 할 텐데 선체가 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의 어떤 시간 싸움에서 네. 만약에 거기에 틈이 있었다라고 하면 네. 세월호가 급격하게 침몰하는 데에 영향을 주겠죠.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골든 타임의 문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해수부가 이게 정말 그 여러 가지 의혹을 갑자기 갖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선체 조사 자체가 이 원인을 아예 그냥 그 수면 아래에서 제거하고 그냥 올려버리는 이런 사고 원인을 알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침수의 원인을 알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측면이 있는 거네요. 그런 측면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지금 이제 선미 램프가 없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절단물을 지금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절단을 했다. 네. 자, 근데 그 절단물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이거를 온전하게 인양을 할 것인지, 예. 혹은 바닷속에 가라앉혔는지 예. 이런 확인도 지금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절단했다만 얘기한 거죠. 맞아요. 지금 세월호 절단에 그러니까 10시 브리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시 브리핑에서 해수부가 그 절단물에 대해서 당연히 그것도 인양을 해야 되겠죠. 인양을 그렇죠. 해서 뭐 붙여봐서 이게 고무 패킹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게 언제부터 어떻게 잘못이 돼 있는 건지 사후라도 확인할 수 있는 조처를 밟아야지 그냥 뭐 바닷속에 빠뜨리고 그냥 절단물은 갖고 오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그건 곤란하다. 그리고 이게 가져오는 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요. 세월호에 비해서. 근데 대책이 안 서 있을 수 있죠, 현장에서.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포인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네, 것 그래서 같습니다. 그게 이제 10시 브리핑 지금 6시 45분 속보가 나올 때 네. 그러니까 절단을 완료했다만 이제 네, 보도가 맞습니다. 됐지. 네, 네. 그 절단물이 어떻게 그거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했고 네. 그러니까 유실 방지막을 했다라는 얘기조차 네. 아예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좀 필요한 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저희들이 기자분들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유실 방지막을 먼저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 램프 절단 작업을 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지금 두 번째는 말씀 주신 대로 그럼 이 절단물, 그러니까 램프죠. 램프를 지금 어느 상태로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있는 건지, 어디에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인양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기자들께서 질문을 좀 해주셔야 된다. 네. 네, 이런 그러니까 이게 말씀. 만약에 네. 그냥 급해서 지금 네. 일단 절단을 듣고 했다. 보자. 예. 자, 근데 이게 그러면 이 상태 절단이 되면 예. 다시 40m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한번 상상을 44m예요. 해보십시오. 수심이. 네, 그러면 이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충격이 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부분이 훼손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이 아예 인양을 하더라도 예. 그게 만약에 그렇죠. 충격에 의해서 훅 떨어지면 네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증거 조사가 힘들지 않을까.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앞서 그 우리 김성훈 조사관님께서 처음에 서두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인양의 목적이 뭐냐. 이를테면 이 배의 침몰 원인이 뭐고 그다음에 우리 미수습자 가족들이 어디에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은 뭐냐. 이런 인양의 목적에 충실한 인양이어야 되는데 일단 배부터 꺼내놓고 그다음 뭐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뭐 이런 네. 식의 인양이라면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던 이게 지금 뭐 그냥 일단 하고 보고 이런 걸로 안 된다. 안전이 중요하다. 네? 첫째도 주제 할 때 하더라도 꼼꼼하고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그건 모르겠고 일단 배만 꺼내면 되겠지 뭐 이런 식의 사고라면 이거는 매우 심각한 거다 이렇게 봐야 돼요. 해수부가 곳곳에서 지금 그런 자세가 묻어나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급해하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뭔가 좀 꼼꼼하게 챙겨가면서 하는 양상이 좀 보이지 않고, 네. 그리고 그 출수하는 과정이 이미 어제부터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배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과정이 계속 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그 세월호의 그
구멍이라고 흔히 얘기할 수 있는데 구멍이 263개 정도가 있다. 지금 이게 구멍이라는 게 천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천공. 하던데요. 어느 정도 크기의 구멍인가요? 263개 구멍. 크기가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유리창이 깨어진 경우가 있고요. 네, 유리창이 예, 끼어진 선실의 경우가 유리창이. 예, 선실 유리창. 예, 이제 예. 구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수습하는 과정에서 네. 유리창을 깨고 잠수부들이 그렇죠. 진입을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깨어진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화물창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네. 그 잠수부들이 진입을 위해서 네. 의도적으로 구멍을 낸 부분이 있죠. 이제 그런 구멍은 훨씬 큽니다, 사이즈가. 네. 예, 정확하게는 그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예, 예. 네,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이제 창문의 한 면적으로 치면은 가로 세로 2배 정도가 되니까 면적으로 치면 4배가 되겠죠. 근데 이게 이를테면 사람 하나가 드나들 수 있는 예, 충분히 사람 하나 두 명 정도. 두세 명, 예, 예. 그러니까 사람 2명 정도가 동시에 드나들 수 네. 있는 수준의 구멍이 260. 넉넉하게 드러날 수 있는. 왜냐하면 넉넉하게. 잠수부 장비들을 다 갖추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미 이제 육안으로 다 지금 확인이 가능할 텐데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사이즈들의 구멍이 그런 사이즈 구멍을 포함해서 이제 263개. 네, 네. 근데 이 중에서 지금 기술적인 문제로 유실 방지를 하지 못한 예. 구멍이 162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존의 보도 내용이에요. 네. 자, 근데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그 인양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 기술적인 문제라는 거는 배가 밑에 닿아 있으니까 이 부분을 못 막았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네. 자, 지금은 세월호가 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거의 지금 수면과 가까이에 있는 상태인데 좌현, 그러니까 왼쪽도.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유실 방지를 보강하는 작업을 지금 했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해수부는 리프팅 빔 위에다가 네. 리프팅을 깔면서 거기다가 이제 그 인양 방지를 거대한 네. 굉장히 큰 사이즈로 네. 인양 방지막을 설치를 했다라고 네. 주장을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저희가 이제 그 그림으로 해양수산부가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 놓은 그 수색과 관련된 그림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거는 좀 잠시 후에 준비가 네. 되는 대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다시 듣도록 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다 유실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다 방지막을 쳤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해수부는. 그러니까 그게 일단 원론적으로 말이 안 되죠. 해수부도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유실 방지망이라는 게 네. 그 여러 가지 그 바닷속 환경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그물 이 사이즈 있잖아요. 예, 구멍 예, 사이즈. 그 구멍 사이즈가 2cm 이하로는 하기가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작게 한 것도 1cm 정도라고 브리핑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네. 표현이 조심스러운데 네. 그러니까 사람의 뼈가 어쨌든 206개가 있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예를 들어 이제 미수습자 수습을 해야 되는 네.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것을 온전하게 수습하는 게 기본적인 임무와 역할인데 그렇죠. 자 그러면 기존에 이게 물속에 깊이 있는 상태에서 그 정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걸 인정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보강 작업을 계속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놔야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계는 완전히 출수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절반만 출수를 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반잠수정으로 옮기는 과정이 네. 남아 있고 반잠수정이 옮겨지면은 거기에서 완전히 선체가 물 위로 올라오는 과정이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배 안에 있던 모든 바닷물을 네. 다 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무게가 가벼워지니까. 예. 자 그럼 그 과정에 대한 대비가 지금 있느냐 하는 네. 겁니다. 근데 그 지금 유실 방지 대책에 대한 보강 문제. 네. 그러니까 기존에 그 해수부가 했다라는 거를 인정하더라도 예. 그게 지금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구멍이 다 막혀 있지 않다. 네. 자 이런 상태인데 자 그거에 대한 보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전혀 고민의 흔적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게 네. 그러니까 인양하는 목적이 달성이 안 될 것 같은 거죠. 예, 인양을 왜 하는 거냐?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지 배를 건져 올리는 문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그런 어떤 세심하고 세밀한 그 가족들의 심정을 네. 읽고 있는 거냐? 읽고 있는 거냐 과연?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전혀 안 보이는 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게 왜 3년 동안 뭐 하고 있다가 인제서야 아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딱 탄핵되고 5시간 만에 세월호 인양 결정을 내리고 이런 작업에 속도를 내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이런 것에 국민들이 정말 진짜 너무한다. 예? 관료들 진짜 너무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장윤선의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그 말씀 주신 대로 그러면 263개의 구멍을 통해서 이게 유실막이 제대로 다 완비가 안 돼 있다면 온전한 수습이 어려울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미 지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계속 우려를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네. 그러니까 지금 즉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조치들이 지금 즉시 취해져야 되고 지금 네. 당장 시행이 돼야 된다. 네. 왜냐하면 물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도.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걸 그냥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게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죠. 네. 자, 그 말씀 주신 가운데 이를테면은 지금 그 저희가 이제 그 침몰의 원인이 됐을 수 있는 그 램프와 관련해서 그냥 무단 절제를 했고 이 절제한 것이 지금 그 44m 수심에 밑으로 그냥 후루룩 밑으로 빠져 있다면 그건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다는 점이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컨테이너 박스로 다 막고 있어서 유실 가능성은 없다고 하는데 컨테이너 그러니까 그게 구조가 이제 네.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이 램프가 차가 다 들어오고 나서 그러니까 처음에 화물을 실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차가 다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막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덜렁덜렁 거리는 상태다. 그럼 제일 앞에 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차를 실었으니까. 근데 이제 아마 흐트러졌겠죠. 예. 그러니까 기본 상식적으로 그런데 네네. 그러니까 세월호가 이제 그 기울었고 그런 과정에서 화물이 쏟아져 네. 내렸지 않습니까? 네네. 네, 지금 화면에 네, 지금 자꾸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이제 네네. 요 화면에 지금 보면 이게 수색을 해수부가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해수부가 이제 저렇게 구획을 나눠서 40 곱하기 20m 저렇게 구획을 나눠서 1m짜리 돌을 내려보낸 다음에 일종의 돌자죠. 저 네네. 돌자를 1m 내려보내서 잠수부들이 0.5m 간격으로 각자 저렇게 수색을 하고 그다음에 돌아가서 또 0.5m를 하고 네네. 그러니까 저렇게 다 유실막을 쳤다는 거예요. 해수부의 주장에 따르면. 그리고 또 1m짜리 돌자를 옮겨서 또 저런 방식으로 아주 꼼꼼하게 수색을 할 거다. 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저 그 펜스는 네. 설치가 돼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펜스는 이제- 설치가 돼 있는 예, 거고, 예, 그게 지금 세월호가 완전히 출수를 하고 나면 네, 이제 즉시 시행을 해야 된다. 예, 그 그렇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네. 저렇게 하기 때문에 유실물이 생길 수 없고 저기 뭐 자기네들 땅도 파보고 잠수부가 내려가서 그래서 혹여 있을 수 있는 수많은 그 저기 뭐야 그러니까 세월호 안에 있었던 물건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관련 물품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는 거거든요. 저런 수색이면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일단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네, 그 왜 그러냐면 저 잠수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잠수부들이 한번 들어갔을 때 네. 10분 내지 20분 정도밖에 작업을 못 하거든요. 어. 그런 상태에서 저거를 이제 계속 작업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위험하겠죠. 그래서 그 기존에 그 인양 수습하는 과정에서 사망하신 잠수사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고 어쨌든 그 저기 지금 펜스 안쪽에 대한 수색은 저기 기본적으로 다 돼야 소나로도 되는 게 저렇게 맞는데. 음파 탐지기로도 저렇게 찾아내겠다 저런 방식으로 네네. 그래서 다 찾아내겠다 이런 주장을 이제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저게 이제 시점이 네, 그러니까 저 수색을 언제 시작하느냐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아직 그 밝힌 엄밀한 건 없어요. 예, 밝힌 것도 아직 없다. 네, 그러니까 그 기존에 저걸 서라운드 넷이라고 하는데 네, 예, 서라운드 넷의 안쪽 구역에 대한 수색을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네, 인양 이후에 한다 이렇게 얘기를 예, 했단 맞습니다. 말이죠. 자 그러면 예. 인양 이후가 언제냐? 예. 인양 이후라는 것이 엄밀하게 따져서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이를테면 오늘 만약에 이걸 반잠수정에 실으면 그러니까 세월호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목포 신항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는데 저희는 바로 내일부터라도 만약에 오늘 이게 네. 다 끝난 다음에 오늘 자정까지 끝난다면 내일부터는 바로 잠수부가 내려가서 수색해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조류가 이제 세지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그렇군요. 다음 어, 소조기 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작업이 가능할지,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그렇게 입장을 발표를 할지, 아니면 지금 작업을 못 한다고 얘기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해수부가 강조하는 게 기후지 않습니까? 네, 기후. 예,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조류의 컨디션이라든지 현장 컨디션에 따라서 해수부가 작업을 할 수 있을지, 네.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체크 포인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어쨌든
그냥 그런 조건들을 생각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네. 지금 만약에 안전상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네. 지금이라도 시행하는 게 맞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런 조건들이 지금 이제 어쨌든 내일 25일부터는 네. 다시 이제 중조기로 접어들고 조류가 빨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서 현장에서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이제 저런 방식의 작업이 가능할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체크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 더 상황인 것 필요한 같습니다. 네네. 거군요. 거기에 대해서 유실 방지 대책을 지금 했느냐, 그걸 해놓고 지금 작업을 하는 거냐, 네네. 그러니까 이게 우려스러운 아 거예요. 그게 관전 포인트다. 그러니까 현재로서 뭐냐면 그렇죠. 그 이를테면 그 램프를 제거할 때도 네. 그러니까 그 저는 그것도 포인트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유족들 혹은 미수습자 가족들하고 협의하고 하는 건지 램프 제거 작업을요. 안 하고 하는 건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거기에 이를테면 유실 방지막 같은 거를 먼저 우선 설치를 해놓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를 절단을 한 작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절단해놓고 그다음에 갖다 붙인 건지 후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게 브리핑을 정확하게 했잖아요. 해명이 안 됐어요. 네, 어제 브리핑을 했는데 그러니까 네. 보도 자료의 워딩을 보면 네. 맨 마지막에 한 줄이 나와요. 네, 어제 배포한 보도 자료에 네. 맨 마지막에 아울러 이렇게 돼 있고 네. 거기에서 이제 그 유실 방지 대책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되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8시부터 절단 작업에 들어갔다라고 했고 8시 30분이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사후에 브리핑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2시간. 자, 그러면은 만약에 유실 방지 대책을 미리 했으면 발견 즉시 했으면 네. 6시 반에 발견을 하고서 네. 위험하다 판단을 해서 네네. 유실 방지 대책을 먼저 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절단 후에 유실 방지 대책을 뭐 하겠다라는 걸 고민을 예. 한다는 건지 예. 언제 한다는 건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 이철조 단장의 주장에 따르면 6시 30분께 그게 열려 있다는 거, 램프가 열려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관계자들이 긴급 회의를 열어서 절단하지 않으면은 이게 인양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절단하기로 결정을 했고 8시부터인지 8시 30분부터인지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관련해서 미수습자 가족들에게도 얘기를 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라도 해주세요라고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제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 절단을 해야 올릴 수 있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그거를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수부가 네.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 그거를 왜 가족들에게 저기 결정을 하라는 식으로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네, 이렇게 할 그쵸. 수밖에 없다라고 네. 일종의 그 전달, 의견 전달을 했던 거 가족분들이 받아들일 때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고를 하더라도 뭘 좀 감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 여태 있다가 왜 밤에 그걸 작업을 하느냐. 네. 이런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작업을 하느냐. 이것도 좀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신뢰 불신의 문제 이런 것이기도 한데요. 이제 지금 이제 그런 포인트들에 대해서 오전 10시에 있을 그 해양수산부 브리핑에서 우리 기자들이 질문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네네. 제일 중요한 것은 선미에 그 우리 그 미수습자 가족들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런 건데 만약에 이제 이게 제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해수부는 뭐라 그러냐면은 컨테이너들이 다 막고 있어가지고 유실물은 없다,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유실될 네. 가능성은 없다고 어제 발표를 했어요. 이철조 단장께서. 네.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현장을 저희가 확인한 게 아니라서 뭐라고 좀 답하기 애매한데, 그러니까 일단은 기존의 해수부가 그것들 컨테이너가 거기를 막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국민들에게 공개된 건 없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확인할 수 있는 건 사실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브리핑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네. 지금 상태에서. 그런데 이게 중요한 문제가 어떤 거냐면, 네, 그러니까 인양을 하는 거 자체가 지금 해수부의 브리핑을 가만히 듣다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인양 그 자체가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양을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 네, 그러니까 미수습자 수습을 해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사후 활용까지 네. 지금 염두에 두고서 작업을 하는 건데 네, 국민들은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지금 해수부는 아마 그 올라오는 과정에서 만약에 인지를 했다라면 강행을 한 거, 무리하게 강행했을 가능성 또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거기에 열려 있는 채로 지금 출수를 하게 되면은 네, 물이 빠져 나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막고 있다 한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미수습자들이 지금 현재 가능성이 높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나마 높은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선미 부분의 네, 램프가 그 거대한 램프가 좀 열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출수하는 과정에서 그 내부가 네, 지금 이제 개방이 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출수가 되면,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배 안에 차 있던 물이 밖으로 계속 빠지는 상황인데. 그 갑자기 그 수압이 엄청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럼 확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는 자, 거 근데 여기에서 그걸 장담할 수 있냐 해수부가. 음. 근데 지금 유실 방지 대책, 그러니까 그 지금 램프 부분 있죠. 네. 그 과정에서 네. 이것들을 어떤 이제 해수부에서 확인을 음흠. 계속적으로 했으면 모르겠는데 네.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인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해수부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 네. 그 리프팅 빔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세월호를 손상 없이 들기 위해서 밑에다가 이제 그 빔을 네. 깔게 되는데 이게 네. 33개란 말입니다. 네. 근데 33개를 까는 과정에서 33개씩 양쪽 해 가지고 66개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와이어를 와이어. 빔이 이제 33개가 깔려 있고 거기 양쪽에다가 와이어를 걸게 되니까 아, 와이어 와이어가 개수는 66개. 66개인데 예. 그러니까 빔을 까는 과정에서 선체의 어떤 훼손 상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음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과정이 네. 좀 없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해수부에서는 지금 그게 뻘에 네. 그러니까 쌓여 있어서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 1m 정도가 뻘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런 네네. 주장을 어제 밤에 했긴 한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탐사를 하고 이게 3년이나 그렇죠. 세월이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지났는데 계속 수색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수색 과정에서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큰 게,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길이가 11m, 그다음에 폭이 7m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큰 걸 3년 동안 못 봤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열려 있었다라고 아, 보기는 좀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뻘에 묻혀 있는 상태이고 네네. 처음부터 열려 있었으면 네. 아마 잠수부들이 거기로 들락날락을 했을 거기 때문에 아,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인양하는 과정에서 열린 것 같아요. 인양 과정에서 열린 네네네. 거다. 그러니까 시험 인양을 1m 예, 드는 예. 작업을 했었고요. 아,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완전히 세월호가 13m 이상 출수하는 과정, 네네. 그 사이 어딘가에서 열린 게 아닌가. 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지켜보는 입장이라서 현장에 없어서 네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밖에 좀 추정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는 안 되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짚어봐야 되는데 우선 해수부 차관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이 미수습자 9분이 선미에 계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네네. 이제 선미가 이렇게 굉장히 이제 협착이 돼 있어가지고 네. 이것을 어떻게 좀 할지 그것을 그 고민 중에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네. 또 선미 하필이면 또 선미에 있는 램프가 뭐 이제 그 고정되어 있던 뭐 나사가 풀리면서 이게 덜렁덜렁해진 상황이고 이거를 잘라내야지만 리프팅 빔에 실어가지고 네. 뭡니까 그 반잠수정에 실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절단하지 않으면은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어서 네. 절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해수부의 입장인 건데 좀 이해가 안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그쵸. 이제 국민들에게 좀 납득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구조물의 크기가 말씀하셨다시피 네. 이제 길이가 11m가 넘고 네. 폭은 8m 정도에 달하거든요. 아 7m가 아니라 8m입니까? 7점 몇 미터 이렇게 되니까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러니까 곱하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80제곱미터 가까이 그러네요. 그죠? 이 정도 네. 되는 사이즈인데 그거를 아무리 시야가 탁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인양을 해가는 과정에서 이게 움직일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발견을 못했을 수도 있다. 인정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또 무거워요. 네. 그러니까 뭐 그냥 100kg, 그렇겠죠. 100kg, 200kg 이런 게 아니라 수십 톤에 달할 텐데 무게가. 전체 지금 8,500톤. 네, 그죠? 그 램프 무게가. 램프 무게가. 그러면 무게만. 램프가 만약에 인양 과정에서 움직이게 되면 네. 무게 중심이 변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무게 중심이 변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리프팅 빔을 이렇게 인양을 하는 과정에서 네. 흔들리게 되거든요. 네네. 그럼 이 과정에서 감지를 전혀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감지를 했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해수부에서 브리핑을 할 때,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작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하기보다는 안전하게 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계속 이제 브리핑을 했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선체가 이제 그 올라오는 과정에서 조류가 있기 때문에 네.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과정들을 잠수부를 동원해서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을 브리핑을 공식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제 브리핑을 확인을 해보니까 저녁 6시 반까지 이걸 몰랐다라고 네, 얘기를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잠수사들이 인양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확인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네. 그 육안으로도 잠수사들이 직접 육안으로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인양을 한 거고 네. 그런데 그 구조물이 열린 걸 확인을 못했다라는 게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님들 지금 동거차도에 계신 아버님들은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뭔가 좀 또 다른 진실. 그래도 국민들은 자꾸 희망을 갖게 돼요. 저게 좀 잘 인양이 돼서 우리 아직까지 못 찾은 미수습자 가족들 품으로 네. 미수습자들을 보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네네. 관련해서 이제 좀 말씀을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선 지금 몇 가지 쟁점들이 있어요 인양에. 지금 제일 주요하게 포인트가 되는 게 어젯밤에 갑자기 해수부가 긴급 브리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램프를 제거하는 절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저녁 8시 30분부터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리고 오늘 새벽 6시 30분 45분경에 절단을 완료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 램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 건가요? 네, 그 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은 한 번쯤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네네. 이제 내항선 여객선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차량을 싣고 카페리라고 흔히 표현하는데, 카페리호. 예, 네. 그러니까 뭐 가까운 근처의 섬이라든지 이런 데 네, 들어갈 네, 때 네. 차량을 싣고서 들어가는 강화도 가고 그렇죠. 뭐 이런 데 예, 갈 때. 예. 그런 배인데, 그런 배에서 차량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 입구, 네, 네. 예, 그 입구를 램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근데 보통은 이제 작은 배들은 그게 네.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 전면에 거의 그게 전체가 다 램프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세월호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네. 그 차량이 들락날락하는 입구가 배 뒤쪽이죠. 그러니까 배 뒤쪽에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달려 있는. 아, 그런 거라고 선미에 보시면 그러니까 좌현 쪽에 우현 쪽에 네네. 각각 그 하나씩 네네. 이 램프가 달려 있는데 우현 쪽은 이게 닫혀 있는 상태인 거고 그렇죠. 지금 확인된 거는 아직까지 닫혀 있는 상태로 이제 인양이 된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선미의 좌현 쪽은 열려 있다. 네네. 근데 이게 사고 초기에도 발견이 안 됐던 건가요? 사고 초기에는 이제 알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네. 이미 해경이나 헬기들이 도착했을 때는 네. 선미 램프 쪽은 이미 잠겨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이게 이제 해저에 착저되면서 네.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때 당시에 직후에 확인하지 않았으면 네. 이후에 어떤 그 잠수